안녕하세요. 부자오빠입니다. 최근에 반도체 업계를 떠들썩하게 한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데이터 센터용 CPU를 자체 개발한다는 소식입니다. 이 소식이 들리자마자 인텔과 AMD 주가가 완전히 떡락을 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현재 서버용 CPU로 쓰이는 게 대부분 인텔의 재원 CPU입니다. AMD도 물론 에픽이라는 서버 CPU를 만들긴 하지만 인텔에 비해서는 점유율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AMD보다는 인텔의 타격이 훨씬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요즘에 애플에서도 인텔을 손절을 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또 얼마 전에는 PC용 CPU조차 이제 인텔 걸 쓰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얘기가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이번에는 아예 서버용 CPU도 우리가 자체 개발하겠다. 이제 인텔과 완전히 손절을 할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벌써부터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데이터 센터용 프로세서 개발을 위해서 내부 설계팀을 이미 갖췄고요. 여기저기에서 엔지니어들을 영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엔비디아가 인수한 영국의 반도체 기업인 암의 설계를 기반으로 서버용 CPU를 이미 개발을 하고 있죠. 서버용 시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인텔과 AMD를 알아야 됩니다. 아까도 잠깐 제가 언급을 했지만 서버용 CPU는 인텔이 90% 이상을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MD에서도 인텔과 경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서버 CPU에서는 상대가 되지 않죠.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5% 미만이었는데 최근에는 그나마 많이 치고 올라와서 10%에 근접할 정도로 올라오긴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10%가 되지 않고요. 사실상 서버 CPU는 인텔이 거의 다 독점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본격적으로 암 설계를 기반으로 자체 서버용 CPU를 개발하게 되면 인텔에게는 그야말로 최악의 악재가 됩니다.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정말 그 서버 CPU 시장에서는 뭐 제왕으로 군림해온 인텔인데 이게 마진율도 상당히 높거든요. 가격도 엄청 비싸고 경쟁사도 사실 없는 거나 다름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엄청난 폭리를 취해왔었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재원 CPU는 가성비가 꽝입니다. 일단 가격이 너무 비싸고 전력 소모도 엄청나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전기 요금이 굉장히 부담이 됐죠. 암의 설계에는 태생적으로 저전력과 저발열을 추구하기 때문에 모바일에 최적화되어 있죠. 그래서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모바일 AP도 암의 설계를 기반으로 합니다.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다면 성능인데 성능이야 뭐 강화하면 되는 거니까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데이터 센터 CPU로 굉장히 좋습니다. 일단은 저전력과 저발열이라는 자체가 곧 데이터 센터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발열이 많으면 냉각 비용도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최근에 데이터 센터의 저장 장치인 하드에서 SSD로 또 많이 전환을 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이것도 역시 저전력과 저발열을 위한 하나의 대책입니다. 데이터 센터는 24시간 풀가동되기 때문에 안정성이 일단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유지 비용이 중요합니다. 유지 비용이랄 게 뭐 별게 없죠. 전기 요금입니다. 이 SSD는 기존의 하드디스크에 비해서 뭐 발열이나 성능 그리고 속도에서 완전히 비교 불가입니다. 모든 면에서 훨씬 더 뛰어납니다. 당장은 뭐 시설비가 많이 들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24시간 풀가동되는 데이터 센터의 특성상 이렇게 전기가 적게 먹는 CPU나 SSD를 사용하는 게 훨씬 이득이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참고로 SSD 점유율 세계 1위는 삼성전자입니다. 이 SSD가 낸드 플래시로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낸드 플래시 세계 1위인 삼성전자가 자연스럽게 SSD도 세계 1위가 되었습니다. SSD는 사실 뭐 사이드 개념이고요. 이 ARM 설계를 기반으로 해서 서버용 CPU를 만들게 되면 삼성전자에게 호재인 진짜 큰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일단 인텔은 전 세계 서버 CPU의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데
종합반도체 업체죠. 다시 말하면 설계와 생산을 인텔에서 모두 한다는 얘기입니다. 엄청난 서버 시장에서 인텔이 그동안 꿀을 엄청나게 빨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암 설계로 바꾸게 되면 인텔은 뭐 손절당하는 거고요. 암을 인수한 엔비디아가 일단은 설계 라이선스로 인해서 1차적인 수혜를 입게 됩니다. 설계가 완료되면 파운드리 전문 업체에 생산을 위탁해야 되겠죠. 파운드리 하면 생각나는 기업이 딱 두 개가 있습니다. 바로 세계에서 파운드리 기술력이 가장 뛰어난 TSMC와 삼성전자죠. 3위인 글로벌 파운드리나 뭐 SMIC 그리고 UMC 같은 파운드리 업체들은 기술력이 TSMC나 삼성전자에 비해서 한참 떨어집니다. 이 기업들은 7나노 이하는 흉내도 못 냅니다. 그렇다면 결국 길게 봤을 때 고성능 반도체 시장은 TSMC와 삼성전자가 양분하게 될 겁니다. 서버용 CPU는 시장 규모도 엄청 클 뿐만 아니라 고성능 반도체를 필요로 합니다. 당연히 TSMC 아니면 삼성전자에게 그 물량이 넘어올 겁니다. 주요 고객은 데이터 센터 점유율 1위인 아마존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이 정도가 큰 고객이 될 겁니다. 일단은 서버용 CPU의 대세가 암 설계 기반으로 바뀌게 되면 데이터 센터의 후발 업체인 뭐 텐센트나 알리바바, 뭐 네이버 같은 기업들도 자연스럽게 그 흐름에 동참을 하겠죠. 이렇게 되면 결국 TSMC와 삼성전자가 최대 수혜를 볼 겁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고성능 반도체는 TSMC와 삼성전자가 없으면 어디에서도 만들 수가 없습니다. 7나노 이하의 모든 반도체는 이 두 기업을 통해서 무조건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앞으로 3나노, 2나노, 뭐 1나노까지 갈 텐데 결국에는 그 시장도 TSMC와 삼성전자가 독점을 하게 되겠죠. 지금 나머지 업체들은 이미 따라오기에는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길게 봤을 때는 삼성전자에게 굉장한 호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이미 대세는 많이 기울은 것 같거든요. 인텔이 한참 잘 나갈 때는 뭐 외계인 기술이다, 외계인을 납치했다 이런 말들이 정말 많았었는데 컴퓨터를 조립해 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인텔이 한참 잘 나갈 때 갑질을 좀 많이 했습니다. 요즘에 반도체 업계의 동향을 보면 재미있게 흘러갑니다. 한참 잘 나가던 인텔이 요즘에 추락을 하고 있고요. 거의 폐업 위기까지 갔었던 AMD가 요즘 상승세가 또 장난이 아니고요. TSMC와 마이크론은 역대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메모리 반도체 슈퍼사이클로 인해서 사상 최고가를 최근까지 경신했었죠. AMD에서는 자일링스를 인수하고 엔비디아에서는 암을 인수했습니다. 그리고 파운드리에서는 삼성전자와 TSMC가 미래 패권을 놓고 피 튀기는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피 튀기는 경쟁이라고 하면은 비웃을 분도 계실 텐데 왜냐면 TSMC가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기 때문이죠. 현재 시점에서 보면 상대가 안 되는 게 맞지만 긴 안목으로 봤을 때는 피 튀기는 경쟁이 이미 시작됐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이미 기술 수준은 동등한 위치에 있고 고객사도 삼성에서 지금 줄줄이 유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많이 앞서 있다고 해서 TSMC가 삼성전자를 결코 만만히 볼 수 있는 그런 여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자, 정리를 하면요.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 애플, 그리고 구글 같은 기업들이 독자적인 칩을 개발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삼성전자와 TSMC에게도 기회가 오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잘 살려서 파운드리에서 대박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정말 대박이 크게 나면 주가도 아마 많이 뛰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제가 요즘에는 메모장에 내용을 정리를 해서 영상을 올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보기에 어떠신지 피드백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혹 자막을 요청하시는 분도 계신데 사실 제가 자막까지 넣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는 내용을
뭐 스크립트 형식으로 미리 메모장에 써놓고도 해봤는데 그렇게 하니까 글씨가 또 너무 작고 빼곡해서 가독성이 제가 보기에도 좋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 어떤 구독자분께서 그렇게 지적을 해주셔서 지금 영상에서는 글씨 크기를 많이 키우고 약간 간추려서 써봤는데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어떤 게 더 좋은지 의견을 주시면 제가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막 화려하게 막 색깔까지 넣어가면서 이렇게 하기에는 사실 힘이 많이 듭니다. 아무래도 제가 직장 생활도 하고 있고 저는 그런 화려한 그래픽보다는 정보 전달 위주로 영상을 만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정말 화려하게 그래픽 효과도 넣고 막 이렇게 화면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거 솔직히 좀 간지 나거든요. 근데 제가 또 너무 빡세게 하면은 이게 또 영상 올리기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저는 메모장에 이렇게 제가 생각나는 대로 정리를 해서 그때그때 스크립트를 작성을 하거든요. 그게 저한테는 좀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피드백 부탁드리겠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